안녕하세요 여러분, SPA 베이직의 솔루션 아카데미 이지원 강사입니다. 자, 오늘 SPA 바로 그 첫 시간인데요. 아마 SPA라는 시험 많이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과연 이 어려운 스피킹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막막하신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와 함께 강의를 쭉 진행하시다 보면은 어느새 SPA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첫 강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 강의가 과연 어떤 분들을 위한 강의인지 소개해 드릴 거고요. SPA라는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SPA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문제 유형을 말씀드리고요. 어떤 항목들로 평가가 되는지 역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SPA 강의 소개와 더불어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쓸 수 있는 매직 템플릿, 기본적인 문장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레벨을 업 할 수 있는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템플릿을 적용해서 실전 연습까지 오늘 강의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SPA 베이직 누구를 위한 강의인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낯설고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 두 번째로는 단기간 내에 SPA 35점 이상 취득이 필요하신 분. SPA 시험 문제 유형이 낯설어서 그 문제 유형을 꼼꼼히 배워보고 싶으신 분. 시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전 템플릿 그리고 족보가 필요하신 분. 이 모든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SPA라는 시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Speaking Proficiency Assessment라고 하고요. 영어로 대화를 얼마나 유창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시험 방식은 face to face로서요. 아마 회사에서 면접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 면접을 영어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명의 면접관이 여러분 앞에서 문제를 직접 낭독해 줍니다. 여러분께서는 시험지를 받거나 컴퓨터로 시험을 치른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 내용, 대화 속에서 나오는 문법이나 표현들이 바로 평가가 되는 것이겠죠. 시험 시간은 1분 정도 아이스 브레이킹이 진행이 될 거고요. 곧바로 이어서 10분가량 문제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 11분 정도가 소요되는 시험입니다. SPA에는 총 5개의 문제 유형이 주어지는데요. 아이스 브레이킹은 실제 문제 항목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면 틀림이 없고요. 문제 유형은 Personal Question, Opinion Question, Passage Summary, Picture, 그리고 Graph. 이제부터 이 각 문제 유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실제 점수에 평가 항목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면접관과 처음 대면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좋겠지요. 이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의 자기소개를 한다라든지 일상적인 대화들, 어제 무엇을 했는지, 오늘 특별한 계획은 없는지 등의 문제가 나옵니다. Please tell me about yourself. 바로 자기소개를 원하는 문제지요. What were you doing yesterday? 어제 무엇을 했는지 묻는 질문이고요. Do you have a special plan today? 오늘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께서는 굳이 너무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정말로 친구와 편하게 대화를 하듯이 간단한 답변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 본격적으로 SPA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문제를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Personal Question입니다. 이 Personal Question에서는 개인의 취미 또는 개인의 활동, 개인의 일상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What is your favorite winter sport? 좋아하는 겨울 스포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고요. 이때 여러분께서는 나는 간단하게 스키를 좋아한다. 이쯤에서 답변을 끝내실 게 아니라 왜 스키를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논리 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How do you spend your weekend with your family? 가족과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너무 간단한 단문보다는 어떤 활동을 즐겨 하는지,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어떤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지 한두 문장 더 길게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바로 opinion question, 의견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질 거고요. 또는 어떤 가정이 주어질 거고 그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 또는 두 가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견 또는 선호하는 것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서 왜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지, 왜 그것을 선호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그 충분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What is the greatest invention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이죠. 이때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셀폰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답변을 하셨다면은 굳이 왜 셀폰이 greatest invention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그 이유를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죠. Do you prefer summer or winter? 여름을 선호하는지 또는 겨울을 선호하는지. 이때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고요. 그 고른 것을 왜 summer를 좋아하는지, 왜 winter를 좋아하는지 역시 또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 와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 유형은 패시지 서머리입니다. 약 40초 분량의 수필 또는 기사를 채점관이 직접 낭독을 해줄 텐데요. 이때 2번 읽어줍니다. 이때 여러분은 노트 테이킹을 전혀 하실 수는 없고요. 정말로 들은 것만 기억을 해서 그 들은 내용을 다시 영어로 요약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단순히 요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내용과 관련된 추가 질문이 또 따라옵니다. 만약에 처음 지문을 들을 때 애초에 내용의 이해를 전혀 하지 못했다면 요약도 어려울 뿐더러 연계되는 질문 또한 답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때에서는 기억력과 더불어서 청취력이 필수입니다. 다음 문제 유형은 바로 픽처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이 주어질 텐데요. 여러분은 그 그림 속에 있는 모습을 영어로 묘사를 하시면 되고요. 또는 그림 속에 어떤 아이템이 주어지고 그 아이템을 판매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요, 그림이 2개 이상 주어지고 그 그림을 비교해봐라 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내용과 추가된 개인의 의견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지금처럼 2명의 여자가 대화하는 사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께서는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표정을 봤을 때 이 두 사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유추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또는 이렇게 그림이 하나 더 주어진 다음에 2개의 그림을 비교해봐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두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2명의 여자는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고 있고 옆에 그림에서는 한 남자가 핸드폰으로 대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face to face와 온라인으로 또는 이렇게 무선상으로 대화하는 것의 장단점을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2개의 그림을 주고 둘 중에 어떤 대화 방식을 선호하는지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께서는 역시 좋아하는 쪽 하나를 고르신 다음에 왜 이것을 좋아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와야 합니다. 다음 문제 유형은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래프 사진이 주어질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그 그래프의 수치를 묘사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그 수치의 내용을 분석하거나 수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는 종류가 다양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막대 그래프, 영어로는 bar 그래프라고 하죠. 막대 그래프가 주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선으로만 되어 있는 라인 그래프가 주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PA 문제 유형, 아이스 브레이킹 포함해서 총 6가지 문제 유형을 보셨는데요. Personal, Opinion, Passage, Picture, Graph. 전부 다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고요. 역시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죠.
네, 이번에는 평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PA에는 총 5가지의 평가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pronunciation, 발음입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는지, 발음이 만약 잘 안 된다면 전달력이 그만큼 흐려지겠죠? 그래서 발음 항목이 12포인트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평가 항목은 바로 listening comprehension and response입니다. 청취력과 답변 능력인데요. 청취력은 아까 보셨던 세 번째 문제 유형, 리스닝 서머리에서 바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알맞은 대답을 할 수가 없겠죠. 36포인트 차지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vocabulary, 어휘력입니다. 상황에 맞는 영어 어휘를 얼마나 알맞게 구사했는지를 평가하고 있고요. 12포인트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 항목은 grammar and structure.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문장 속에서 문법적인 오류는 없는지, 문장 구성 요소를 완벽히 갖춘 완성된 문장을 답변을 했는지를 24포인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평가 항목은 overall fluency라고 해서요. 전체적인 유창성을 보고 있고요. 12포인트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SPA는 총 96점 만점인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 곳 있는데요. 바로 36점이나 차지하는 listening comprehension and response입니다. 이 listening 부분은 단기간 안에 늘기가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내가 내용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시 영어로 재구성해서 답변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저와 함께 SPA 강의를 진행하시면서 절대로 복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문장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SPA 문제 유형과 평가 항목들을 쭉 알아보셨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문제 유형과 복잡한 평가 항목들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막막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바로 여러분께 해결책, 솔루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우선 만능 족보를 알려드릴 텐데요. 최신 경향에 맞춰서 시험 문제를 제공해 드리고 그 시험 문제에 알맞는 모델 답안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매직 템플릿이라는 것을 알려드릴 텐데요. 과연 이 매직 템플릿이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매직 템플릿은 어느 문제에나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영어 문장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딱 정해놓고요. 그 아이디어가 다양한 문제에 동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SPA의 문제 유형이 다양하고 그리고 그 출제 범위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순발력 있게 답변하는 것은 초보자분들께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문장을 꼭 암기를 하셔야만 그 암기한 문장을 여러 문제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지요. 문장을 암기하시면은 그 암기된 문장을 또 질문에 맞게 변형해서 답변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랑 수업하시면서 매직 템플릿 암기는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단기간 내에 SPA 점수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끝내려면 이 매직 템플릿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 매직 템플릿이야말로 단기간 내에 목표 점수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께서 SPA 시험을 딱 시작하면은 면접관과 처음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누겠지요. 그때부터 바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에는 간단한 자기소개 또는 일상의 계획에 대한 짧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답변도 굳이 너무 길어질 필요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은 약 1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아이스 브레이킹에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소개입니다. Please tell me about yourself. 자,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라고 질문이 나오면요.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우선은 이름을 먼저 밝혀주셔야 되겠죠? My name is 지원 Lee.
제 이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연습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이를 밝힐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의 나이를 정말로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나는 20대 중반입니다. 20대 후반입니다. 또는 나는 40대 후반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초반은 early, 중반은 mid, 그 다음 후반은 late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20대라면 20s, 30대라면 30s, 40대라면 40s, 50대라면 50s입니다. 다음 연습해 볼게요. My name is 지원 Lee. I'm in mid 30s. 네, 이렇게 말이죠. 이번에는 사는 곳을 소개해 볼 텐데요. 여러분이 사시는 도시를 바로 이 자리에 집어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에서 여러분의 이름과 나이 곧바로 이어지면 되는 문장입니다. I live in Seoul with my family. I live in Seoul with my family.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때 단순하게 도시 이름만 밝히는 것이 조금 밋밋하다 느껴지신다면은 그 도시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옆으로 이렇게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다. I live in Seoul, the capital city of Korea, with my family. 이렇게 말이죠. 다음은 졸업한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텐데요. I graduated from, 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졸업하신 학교 이름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토론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I graduated from Toronto University in 2009이라고 말이죠. 네. 졸업했다라는 동사는 graduated까지가 아니라 graduated from이라는 전치사가 꼭 함께 쓰여야 하고요. 만약 여러분께서 졸업하신 연도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굳이 답변하지 마시고 이렇게 university에서 끊어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번에는 졸업한 학교에 이어서 여러분께서 일하고 계신 직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텐데요. 현재 일하고 있다의 의미를 가진 currently work, 네, 말씀하신 후 for automobile company called, 네, 현대. 네, 예를 들어 제가 현대를 한번 집어넣어서 답변을 해볼게요. 또는 I currently work for automobile company known as 현대. 이렇게 말이죠. card를 쓰셔도 되고 known as를 쓰셔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회사를 표현하는 이렇게 automobile company 같은 단어가 바로 생각나지 않으신다면은 이 부분을 굳이 말씀하지 마시고요. 생략을 하시고 바로 I currently work for 현대. I currently work for 현대. 이렇게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성적 팁, 네, 꿀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는 바로 이 시제라는 것이 존재하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제는 이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그리고 미래 시제가 있지요. 그렇지만 한층 더 레벨을 업할 수 있는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현재 완료 시제는 have pp라는 공식으로 쓰이고 있고요. 해석은 과거에 시작한 일이 현재까지 쭉 지속적으로 이어져 올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영어 공부를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다면 I have studied English for 3 years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그 기간을 더불어서 말씀하실 때에는 전치사 for과 함께 이제 기간, 숫자를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어떠한 시점을 문장으로 쓰겠다. 그럴 때는 since라는 접속사를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문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I have worked for 현대 for 10 years. 자, 이러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10년째 현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10년 전에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대에서 쭉 일을 해오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또는요, I have worked for 현대 since I was 27. 내가 27세이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현대에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기소개 그 이상의 질문들의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기소개는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연습을 해봤던 문장들이기도 하죠. 앞선 문장들 암기하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were you doing yesterday? 자, 질문 무엇을 묻고 있죠? 바로 어제 무엇을 했는지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때 여러분께서 정말로 어제 내가 뭘 했더라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답변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순발력이 있으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만약 여러분께서 어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대답할 거조차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은 한두 문장 정도는 일단 완벽하게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문장이 바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I dined out with my family after work. I dined out with my family after work. 네, 나는 퇴근 후에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내가 진짜로 가족과 외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순발력 있게 자신 있게 답변이 바로 나오는가를 체크하겠지요. 다음 문장도 보여드릴게요. I went to a movie with my friends, then took a rest. I went to a movie with my friends, then took a rest. 내가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고 그 뒤에 쉬었다라는 문장입니다. 이런 간단한 문장들은 꼭 암기를 해두신 다음에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런 질문이 주어졌을 때 바로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실게요. Do you have a special plan today? 오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오늘 내가 당장 특별한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나는 계획이 없다 라고 답변해버리면 너무 밋밋해져 버리겠죠? 앞서 배우셨던 문장을 바로 이 문제에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I am going to dine out with my family. I am going to dine out with my family 라고 말이죠. 앞선 문제에서는 어제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I dined out, 과거 시제로 답변을 하셨죠? 하지만 이 문제는 오늘의 계획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가족과 함께 외식을 먹을 것이다. 네, 미래를 뜻하는 be going to, am going to가 함께 쓰였죠. 이렇게 답변에 따라서 알맞은 시제의 동사를 골라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문장도 같이 보실게요. I am going to watch a movie with my friends. I am going to watch a movie with my friends.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m going to,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볼 계획이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여러분께서 진짜로 영화를 볼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채점관에게 처음부터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겠지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will이라는 조동사입니다. 이 will이라는 조동사도 무엇을 할 예정이다 라는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be going to와는 해석적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be going to, I am going to, 네, be going to는 정말로 예정, 네, 정해진 예정, 당장 오늘날 또는 뭐 당장 내일 이렇게 완벽하게 정해진 계획,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고요. will은 조금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예상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밤에 친구와 영화를 보겠다. 정말로 가까운 미래지요. 이럴 때에는 I am going to가 쓰이고요. 나는 먼 훗날 뮤지션이 될 거야. 그거는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막연하게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약간 희망사항까지 담고 있죠. 그럴 때에는 I will be a musician. 네, 그럴 때에는 will이 쓰입니다. 의미를 정확히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SPA라는 시험과 그 SPA의 아이스 브레이킹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아봤는데요. 앞으로의 강의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문제 유형 이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문제 유형을 앞으로 이어질 강의를 통해서 꼼꼼히 그리고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린 다음에 문제마다 답변할 수 있는 정확한 템플릿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만능 족보와 매직 템플릿입니다. 최신 기출에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께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말씀드리고 그 문제들에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매직 템플릿 적용하는 연습, 적용하는 방법 충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자신있고 자연스럽게 발화.
네. 여러분께서 아무리 좋은 템플릿 그리고 아무리 좋은 문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막상 시험장 가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배운 문장들을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충분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꼼꼼하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SPA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했고요. 오늘 배운 문장들 여러분 복습하시는 거, 암기하시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